네, 오늘 회의는 원내대책회의와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내대책위원회와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우리 이런 상황에서 국민안전안심특위 우리가 이미 5대 특위 발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안심특위를 오늘 발족하면서 원내대책회의를 같이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연평균보다 6배, 최고 6배 이상 먼지가 많은 관측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미세먼지 배출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가 먼지는 도리어 악화되고 숨쉬기가 두렵다, 이런 국민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미세먼지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82.5%로 이 방사능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을 능가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은 고객이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서민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그러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탁상 공론에 그치고 말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만능주의의 정책의 한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오늘 차량 이부제도 실시하는데요. 노화력발전소도 셧다운한다, 또 사업장 조업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주를 이룹니다. 종합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규제 대책이 대중적 요법에 그친다는 점,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을 향해서 할 말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중국에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려다가 중국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미세먼지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일주일이나 지나서 외교부에서 겨우 대응했습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들을 보면 이 미세먼지 논의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결과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과연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똑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탐험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가 대안으로 장려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이 원전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 유엔사나 기후변화협의체의 특별 보고서에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탈원전 정책은 한마디로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탈원전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14일 현재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서명한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될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이 계속적인 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미세먼지 특기를 띄움으로써 근본적이고 꼼꼼한 대안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 대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을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조금 주제가 많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도 15개 이상의 핵을 가지고 있다, 보유량까지 밝혔습니다.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가 핵을 품은 평화로 가겠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고, 북미 정상회담이 혹여나 핵 군축 정상회담으로 될까 하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고 그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행보가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있어서 보면 걱정이, 사실상 내용은 바꾸지 않겠다, 그동안의 정책은 고집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만남보다 성과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의 만남에 그치지 말고 기업인들 또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이 주제는 말씀들을 안 드리는데요. 이 정치 오염을 시키던 매크로가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원어원 공연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원어원 좋아하시나요? 인기가 많은데 원어원 공연 티켓이 11만 9천 원인데 90배 높은 9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매크로 조작에 의해서 티켓을 다량으로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안표가 거래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안표 방지 대응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문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으로 추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화적 행복에 대해서 이 매크로가 문화적 행복에 대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에 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ICT 박람회 CES를 보고 왔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경연장이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게 자율주행차 또 가상현실 등 미래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CES를 보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금융기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금융산업이 참으로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다. 그런 면에서 걱정이 참 컸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국정 4대 개혁으로 금융개혁을 그중에 하나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노조 반발을 우려해서 금융개혁은 일찍이 포기하고 금융 개입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개혁을 할 생각 없고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담보 잡고 소위 갑질하면서 대출만 하는, 그래서 예대 마진만 손쉽게 챙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산업의 현실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금융은 정부가 금융 지원은 정부가 세금을 퍼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금융개혁을 통해서 민간 투자가 스타트업 기업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절실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평가하고 투자하는 일은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을 키운다는,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명목 아래 정부 주도로 세금만 쏟아붓는 방식은 그 한계가 뚜렷하고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 특히 금융시장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새해 벽부터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마치 지옥도를 연상케 한다는 말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정도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말 비상한 인식하에 범국가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만은 이 정권은 오로지 정권 취임 이후에 북한 김정은한테 매달리는 데만 집중하고 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미세먼지 책임을 묻는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당선 이후에 제대로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중국이 엄연한 위성 사진도 부인하면서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를 부리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 정권의 기조가 친중 반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도 없고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차량 이부제 같은 소위 박원순 스타일의 쇼만 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실태입니다. 이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면에서 참으로 허점투성이 정부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대형 호텔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강릉 펜션 참사, 고시원 화재, KTX 탈선, KT통신구 화재, 일산과 목동에서의 온수관 파열 사고 등 국민들이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겠다는 이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안전안심 365 특위와의 원내대책회 연석회의를 오늘 주최를 합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빈번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고요.
테러나 연쇄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해 범죄 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시원이나 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으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안전재난 발생 관련해서 동영상을 2분 정도 짧게 시청을 하겠습니다. 안전을 선택해서 촛불 시민의 손을 잡고 나가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것들은 하시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 백명의 살을 국가가 책임져야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당의 5대 중점 특기의 하나인 안전 안심 365 특기를 이끌어 주실 우리 김영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전 안심 365 특기위원장을 맡은 김영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미세먼지와 함께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진 대형 안전사고 정말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물론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정부에 모두 다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왔던 안전한 나라는 결코 안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안전안심 365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용기 정책위 의장께서 안전 관련 주요 법안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안전안심 365 특위는 대한민국의 안전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법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안전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오늘은 우리 김승희 의원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우리 당의 대책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날이니만큼 안전안심 365 특위에서 함께 일해주실 의원님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리하신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 그 다음에 또 유민봉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이은건 의원님 못 오셨죠? 신보라 의원님.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두 분의 외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또 지내셨고, 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실장을 역임하신 방기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의 이동규 교수님인데 오늘은 사정상 자리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분들 계셔서 어른들 계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여기서 먼저 좀 한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앉아 계신 좌석 상태를 보면 제가 좀 편해서 김정재 의원님부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유석 의원님부터는 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사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원님들 마스크를 좀 가지고 사진 촬영장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는데 먼저는 마스크 없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보시게 두 번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네가 편집할 줄 거기 빠져 있냐? 강에서 기념사진 찍는 놈이 거기 센터로 가야지. 안 어디 와? 마. 눈치 보고 있어. 처음에 마스크를 안쪽 넣으시고요. 근데 이거 의자 좀 쳐주시면 돼. 그러면 제가 자,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미세먼지 하면 막아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아내겠습니다.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이렇게 막아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